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운명을 밝히는 채널 라비타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긁어드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헤어진 그 사람, 과연 연락이 올까? 온다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오는 걸까? 라는 주제로 찾아왔는데요. 단순히 온다 안 온다는 이분법적인 대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무의식 깊은 곳에 있는 본심부터 연락이 오는 아주 구체적인 시기와 그 뒤에 숨겨진 현실적인 이유까지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타로 카드는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예언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현명하고 행복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따뜻한 조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카드 고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고르실 시간 1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번 뽑아주신 분들 바로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마음은 10번 소드 카드처럼 이미 망신창이가 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아, 진짜 할 만큼 했다. 이제 나도 모르겠다. 내 마음이 너덜너덜해서 더 이상 꽂힐 칼도 없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걸로 보이네요. 이 관계에서 입을 수 있는 상처는 다 입었고 더 이상 아플 곳도 없다는 처절함이 느껴지네요. 왜 나 혼자만 이렇게 미련 곰탱이처럼 굴고 있지? 라는 자괴감이 들다가도 자다가 문득 깨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나서 가슴이 아릿해지는 그런 날들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건 그 옆에 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함께 나왔다는 거죠. 이건 내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 이제는 하늘의 뜻에 맡기자 라는 체년 섞인 달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마음 한편으로 우리가 정말 인연이라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라도 다시 만나겠지. 아니면 이대로 끝나는 게 맞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어요. 억지로 붙잡으려던 손에 힘을 뺀 상태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엔 운명적인 재회에 대한 가느다란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현재 상대방분의 속마음을 살펴본다면 겉으로는 나 이제 걔 생각 안 해 라면서 쿨한 척 차분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제발 누가 나타나서 결론 좀 내줬으면 좋겠다 라고 외치고 있는 아주 지쳐 있으면서도 간절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상대방의 속마음은 자존심과 그리움이 충돌하는 딜레마의 늪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거꾸로 매달려서 당신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의 SNS 프로필이 바뀌었는지 어제는 누구랑 있었는지 몰래 엄탐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수만 가지 시나리오를 쓰고 있을 겁니다. 연락하고 싶은데 지금 하면 또 저번처럼 싸우겠지? 아직 내가 먼저 손 내밀 용기는 없는데 라면서 발등을 찍고 있는 아주 답답한 상태죠. 그런데 이성적으로 참으려고는 해도 당신을 향한 성적인 매력이나 감정적인 끌림이 도저히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하게 남아있다고 나왔어요. 헤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 사람 눈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빛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나한테 너만한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라고 추억하면서 혼자 괴로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당장 움직여서 상황을 바꾸기보다는 고통스러운 인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고집이나 상황적인 제약 때문에 발이 묶여서 속으론 당신과 뜨겁게 재회하는 상상을 수백 번 하면서도 겉으론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아주 모순적인 형국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본인이 만든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의 눈치만 살피고 있거든요. 좀 더 무의식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은 이 사람의 본심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무의식 깊은 곳에서 이 사람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넌 언제든 다시 나한테 올 거야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척 하면서 본인의 결핍을 필사적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나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괜찮아 라고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진짜 본능을 상징하는 컵 기사 카드가 나왔거든요. 컵을 든 기사는 백마를 타고 당신에게 달려와서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 원초적인 충동을 의미합니다. 무의식에서는 이미 몇 번이고 당신에게 달려가서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다시 잘해보자 라고 말하는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여유로운 척하는 모습은 사실 껍데기에 불과하고 속은 당신이라는 감정의 생물이 그리워 미칠 지경인 거죠. 이 사람은 현재 자신의 공허함을 들키지 않으려 풍요로운 척 연기를 하고 있지만 무의식은 이미 당신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상태와 다름없습니다. 겉바속촉이라는 말처럼 겉은 딱딱해 보여도 속은 여러분에 대한 미련으로 물렁물렁하게 녹아내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연락운 살펴보도록 할게요. 카드들이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조만간 칼을 뽑아들고서 전속력으로 여러분에게 달려올 것입니다. 전차 카드가 나왔어요. 전차 카드는 앞뒤 재지 않고 돌진하는 무시무시한 추진력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다음 나온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 이제는 결판을 내야겠다는 단호한 결단을 의미해요. 그동안 구석에서 고민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에라 모르겠다, 이러다 영영 놓치느니 일단 찌르고 보자 라는 심정으로 연락을 하게 됩니다. 지나간 미련을 확실히 정리하든 아니면 제대로 다시 시작해보자고 제안을 하든 아주 명확하고 날카로운 태도로 연락이 올 거예요. 자니? 나 잘 지내? 같은 뜨뜻미지근한 연락보다 생각해봤는데 우리 만나서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혹은 나 아직 너 못 잊었어. 얼굴 좀 보자. 이런 식으로 목적이 분명한 메시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그 대단한 자존심을 꺾고서라도 자신의 의지를 전달하러 올 확률이 85% 이상으로 되게 높아 보입니다. 상대의 돌진에 대비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 사람을 움직이게 했을까요? 그 이유를 보니까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네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잊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도 해보고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돌려보려 했거나 혹은 여러분 몰래 SNS를 매일같이 염탐하면서 나름의 작전을 짰던 것 같아요. 어떻게 연락해야 내가 덜 쪽팔릴까? 어떻게 말해야 쿨해 보일까? 이런 거를 밤새 고민하다가 결국 더 이상 참는 것이 본인에게 독이 되고 손해라는 계산이 서버린 거죠.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뺏기겠구나, 영영 끝이겠구나 라는 지독한 의기감을 느낀 것입니다. 순수하게 사랑만 가득해서라기보다는 여러분이라는 가치 있는 사람을 놓치기 싫은 이기심과 소유욕이 발동한 면도 분명히 보입니다. 그 이중적인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널 잃고 평생 후회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자존심 구기는 게 좀 낫다 라는 현실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 연락의 진짜 이유입니다. 연락 이후의 흐름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하거든요. 연락이 오기 직전까지는 서로 소식이 뚝 끊긴 채 각자의 동굴 속에서 침묵하는 그런 정막의 시간이 이어지는데 여러분의 애간장을 그때 태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인내의 끝에는 완성된 결실과 가족 같은 안정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만나게 된다면 이전처럼 가볍게 싸우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단단하고 현실적인 무게감을 가진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이에요. 그렇다면 연락 올 가능성이 높은 날짜를 살펴볼게요. 영상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9일 뒤 혹은 늦어도 9주 뒤인 2월 둘째 주에 연락운이 가장 폭발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만약 영상을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자신의 날짜에 맞게 생각해주세요. 특히 10번 펜타클의 기운이 강해지는
월말이나 주말 저녁에 상대방이 툭 하고 연락을 던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그 시기에는 휴대폰 알림을 잘 확인해 보세요. 이번 재회는 단순히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지하고 묵직한 흐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조언 카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카드가 아주 단호하고 따뜻한 조언을 건넵니다. 흔들리지 말고 당신의 여왕 자리를 지키세요. 상대방에게 연락이 왔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달려나가거나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모습은 금물입니다. 여러분들께 연락은 오지만 그 사람 성격 어디 안 갑니다. 똑같은 문제로 또 싸울 준비가 되셨을 때만 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사람 없이도 충분히 가치 있고 스스로를 돌볼 줄 아는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상대가 연락의 기미를 보일 때 올 테면 오고 갈 테면 가라는 식의 여유롭고 단단한 마음가짐을 가질수록 상대는 여러분의 그 고귀한 분위기에 더 압도되어서 간절하게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포용력과 현실적인 감각을 믿으세요. 재회가 이루어진다면 이번에는 여러분이 주도권을 쥐고 이 관계를 안정적인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카드는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우아하게 가꾸고 있으면 정답은 알아서 여러분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상대의 연락을 기다리는 시간조차 여러분에게는 너무 소중한 삶의 한 조각이죠. 그 사람을 기다리는 만큼 자기 자신도 꼭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사랑할 때 정답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아올 거예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번 카드 리딩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마치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꽃봉오리 같아요. 아, 다시 설레고 싶다. 우리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라는 느낌이에요. 에이스 컵이 떴다는 거는 그 사람을 향한 감정의 샘물이 다시 차오르고 있다는 증거죠. 이별의 아픔을 지나서 이제는 미움보다 그리움, 그리고 다시 잘해보고 싶다는 순수한 애정이 몽글몽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당황스러울 만큼 감정이 깊어지고 있네요. 또한 여러분이 이 관계에 대해 아주 강력한 희망을 품고 있다고 보여요. 우리는 평범한 사이가 아니었어. 분명 다시 만날 운명일 거야. 라는 영감 같은 확신이 여러분을 지탱해주고 있네요. 어쩌면 밤마다 별을 보듯 상대의 소식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지도 몰라요. 겉으로는 차분하게 일상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은 온통 그 사람과의 재회라는 찬란한 꿈으로 가득 차 있는 아주 맑고도 간절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속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우리 2번 분들은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인 안식처였다고 해요. 너랑 있을 때가 제일 따뜻하고 좋았는데 우리 참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진지했었지? 라면서 여러분과 함께했던 그 안정적인 시간들을 몹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나 가족처럼 소중하게 생각했던 마음이 여전히 큽니다. 하지만 그리워하면서도 지금은 왠지 모를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요. 그리우면 뭐해, 지금 상황이 이런데 라면서 누군가 내미는 새로운 기회나 자신의 감정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여러분이라는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정작 몸은 소파에 파묻혀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권태로운 상태죠. 다시 시작한다 해도 똑같지 않을까?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이 사람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마음만은 이미 여러분 집 문 앞까지 가 있는데 머리로는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면서 억지로 눈을 감고 있는 아주 모순적이고 답답한 심리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무의식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이 사람의 태도가 왜 그렇게 조심스러운지 알 수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이 사람은 지금 감정적으로 들이받았다간 더 망가질 거야.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 라고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차가운 이성으로 계속 섞어가면서 적정 온도를 맞추려 노력 중인 겁니다. 무의식에서 이 사람은 당신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귀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마치 보석처럼 혹은 아주 풍요로운 땅처럼 느끼고 있어요. 나를 이만큼이나 품어주고 안정감을 줄 사람은 너밖에 없어 라는 확신이 무의식엔 이미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다가갔다가 여러분에게 실망을 줄까봐 혹은 여러분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훼손할까봐 무의식적으로 방어기제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이다 안식처로 여기면서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돌아갈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에게 연락 올지 보도록 할게요. 계속 말하고 싶어서 근질거렸는데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연락을 해오고 그 연락은 두 사람 관계에 새로운 막을 여는 열쇠가 될 겁니다. 그동안 고민만 하던 이 사람이 이제는 더 넓은 세상으로, 즉 여러분에게로 나아가기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정말 결론을 내야 할 때가 왔어 라면서 마침표를 찍고 다시 시작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네요. 단순히 잘 지낼 수준이 아니라 우리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완벽하게 복원하고 싶다는 아주 거대한 포부를 안고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해외에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물리적인 거리까지 극복하고 여러분에게 올 만큼 강력한 이동의 에너지도 느껴집니다. 행동력 95% 이상.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보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왜 이렇게 불도저처럼 다가오는 걸까요? 이유를 보니까 아주 순수하고도 급작스럽네요. 아마 어떤 사소한 계기, 예를 들어 여러분의 새로운 사진을 봤다거나 친구에게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속 불씨가 확 타올랐을 거예요. 아,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냥 말해버려야지 하는 아이 같은 순수한 열정이 폭발한 거죠. 애기의 8번 완드. 마음이 한번 정해지니까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진 겁니다. 내일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겠다는 조바심이 이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별 다른 계산이나 꼼수 없이 그저 여러분이 너무 보고 싶고 궁금해서 이 터질 것 같은 마음을 빨리 전달하고 싶어서 화살처럼 달려오는 겁니다. 그동안의 권태나 무기력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만큼 강렬한 충동과 속도감이 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 진짜 이유입니다. 이러다 너 놓치면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라는 마음이 화살이 되어 날아오고 있네요. 앞으로의 흐름은 마치 꿈꿔왔던 일이 현실로 하나하나 구현되는 과정과 같습니다. 별카드가 다시 등장했네요. 이건 두 사람이 바랐던 그 재회가 현실이 될 것이라는 강력한 예보입니다. 하지만 재회 후에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불타오르는 게 아니라 8번 펜타클처럼 현실적인 노력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흐름입니다. 예전처럼 감정 소모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맞춰가면서 아주 성실하게 관계를 재건축해 나가는 건강한 흐름이에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시기를 더 정밀하게 짚어볼게요. 결과가 눈에 보이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는 신중함이 있어요. 말은 지금 당장이라도 하고 싶지만 행동은 아주 조심스럽게 준비 중입니다. 따라서 가장 유력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보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주차로 따지면 영상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3주차에 접어들 때 상대방의 움직임이 보일 거예요. 모두가 들떠있는 주말보다는 오히려 주중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 혹은 업무가 거의 끝나가는 퇴근 시간 무렵에 예고 없는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는 아주 공적인 핑계를 대거나 담백한 태도로 다가오겠지만 그 내면은 별카드처럼 여러분과 다시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간절함이 차 있을 거예요. 이번 재회는 급하게 타오르다 꺼지는 불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적금처럼 시간이 갈수록 단단해지는 아주 현실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최종 조언 카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최종 조언 카드로 10번 소드가 나왔어요.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까 흐름이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카드가 마침표를 찍으면서 우리에게 아주 차가운 현실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 사람과 여러분 사이에 과거의 방식은 이미 처참하게 끝이 났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카드는 아주 냉정하게 대답하고 있어요. 예전에 너희는 이미 죽었어. 그대로 돌아가는 걸 불가능해. 라고 말이죠.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완벽한 항복을 요구합니다. 재회를 원한다면 예전에 입었던 상처나 서운함, 상대에게 가졌던 기대치들을 완전히 다 버리고 바닥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파야 해? 라면서 과거를 붙들고 있으면 이 10개의 칼은 영원히 빠지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어두운 새벽이 지나면 해가 뜬다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꽂힐 칼이 없다는 건 지금 이 고통의 끝자락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이 재회는 단순히 예전으로 돌아가는 리플레이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가능한 재회예요. 상대방이 연락이 온다 해도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면서 네가 그때 이랬잖아 라고 하는 순간 이 관계는 다시 비극으로 끝날 것입니다. 카드는 말합니다. 이미 끝난 것에 미련 두지 마. 완전히 죽어야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수 있어 라고요. 지금의 고통을 억지로 참으려 하지 말고 차라리 이 아픔이 끝났음을 선언하세요. 바닥을 치고 일어날 때 비로소 여러분은 그 사람과 예전보다 더 단단하고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시작할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이 고통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시작을 위해 과거의 찌꺼기를 태워버리는 과정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에 나온 10번 소드 카드를 보고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더 나빠질 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지독한 고민과 상처들, 이제는 정말 보내줄 때가 되었어요. 비워내야 새로운 것이 채워지는 법이니까요. 오늘 밤은 부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고생한 자신을 위해서 깊은 잠을 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어두운 새벽이 지나 찬란한 아침이 오기를 저도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카드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속마음을 보면 6번 펜타클과 7번 완드가 나란히 떴어요. 여러분은 지금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나한테 왜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사실은 나도 내가 왜 이렇게까지 버티는지 모르겠어 라면서 상대와 나 사이의 감정의 무게를 끊임없이 재고 있어요.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면 너도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냐? 라는 보상 심리와 서운함이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사랑이라는 순수한 감정 뒤에 사실은 내가 손해보고 있다는 억울함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혹은 이별의 아픔을 견디기 위해 거의 전투를 치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변에서 이제 그만해 너만 힘들어 라고 말해도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내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된다 라면서 필사적으로 방어막을 치고 있어요. 겉으로는 차분하게 일상을 버텨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밀려오는 서운함과 미련을 막아내라 팔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지쳐 있습니다. 왜 나 혼자만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이 관계의 끈을 붙잡고 있어야 하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아주 고단하고도 방어적인 심리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의 속마음은 지나간 버스 뒤에서 후회하는 고집불통의 상태입니다. 이 5번 교환 카드는 이 사람이 가진
보수적이고 고지식한 면을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이래서 안 돼. 내 가치관이랑 너무 안 맞아. 라면서 본인만의 엄격한 잣대로 이 관계를 단정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답답할 정도로 원칙주의적인 면이 있어서 마음이 가더라도 머리로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그 옆에 5번 컵이 떴어요. 정작 본인이 그어놓은 선 때문에 헤어져 놓고는 깊은 슬픔과 상실감에 빠져 있어요. 내가 너무했나? 그때 좀 참을걸 이라면서 늦은 후회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의 특징은 아직 남아있는 가능성이나 여러분의 배려를 보지 못하고 오로지 잃어버린 것에만 몰두해 있다는 겁니다.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먼저 다가가지는 못하면서 혼자 있을 때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주인공처럼 슬픔에 잠겨있는 아주 답답하고 수동적인 상태입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내 체면은 있지 라는 생각에 갇혀있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상대방분의 무의식으로 들어가면 이 사람의 본심은 훨씬 더 현실적인 안정감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퀸 펜타클이 무의식에 있다는 거는 이 사람에게 여러분은 나를 품어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하고 풍요로운 대지라는 존재입니다. 너만큼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내 별핍을 채워준 사람은 없었어 라는 사실을 이 상대방의 무의식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무의식 한편에서는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이제 다른 배를 타고 각자의 길을 가야 해 라는 이별의 수용 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는 안식처를 너무나 원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나 성격 차이라는 강을 건너서 멀어지려 애쓰는 아주 모순적인 흐름이죠. 이분은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에게 돌아가고 싶은 욕구와 여기서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고 싶은 두려움 사이에서 누를 젓고 있습니다. 너랑 있으면 참 편한데 우리 사이의 그 갈등을 다시 마주할 자신이 없어 라는 회피 심리가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연락 올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락 올 가능성이 높지만 그 태도가 아주 애매모호할 것입니다. 컵 기사가 컵을 들고 다가오고 있죠. 분명 소식은 들려올 거예요. 잘 지내? 혹은 갑자기 네 생각 났어. 같은 부드러운 연락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옆에 나온 카드는 저울질, 그리고 불완전한 균형입니다. 이 사람이 연락하는 거는 너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 라는 확신 때문이라기보다는 한번 찔러볼까? 반응이 어떨까? 라는 간보기 심리가 섞여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사이에서 혹은 자신의 일상과 여러분 사이에서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형국이에요. 연락하면 받아주려나? 아니면 욕먹으려나? 라면서 혼자 저글링 하다가 툭 던지는 연락일 가능성이 큽니다. 행동력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 연락이 재회를 위한 진지한 고백이라기보다는 본인의 감정적인 허기를 채우기 위한 가벼운 노크일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애매한 태도로 연락을 하는 걸까요? 이유를 보니까 이 사람 지금 굉장히 한계치에 다다랐네요. 3번 분들이 없는 일상을 뱉어내는 게 생각보다 너무 무겁고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혼자서 다 해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너가 없으니까 내 인생이 너무 버겁다 라는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킹 오브 소드가 함께 떴죠. 상대방 분이 연락하는 이유는 감정의 폭발해서가 아니라 아주 냉정하게 계산해본 결과예요. 지금 여기서 내가 더 버티다가는 죽겠구나. 차라리 자존심 굽히고 연락해서 도움을 받거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내 인생의 이득이겠다 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사랑해서 미칠 것 같아 보다는 너랑 헤어지고 나니까 내 삶의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는 아주 현실적이고 조금은 이기적인 판단이 행동의 원동력이 된 겁니다. 앞으로의 흐름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흘러갈 예정입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난다 해도 한동안은 서먹서먹한 안개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예고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면서 서서히 이동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하지만 그 뒤에 8번 펜타클 카드는 조금 희망적입니다. 갑작스러운 불꽃은 없지만 서로의 일상을 조금씩 공유하면서 관계의 재건축을 시작하는 흐름으로 갑니다. 그럼 시기를 짚어드릴게요. 말문이 트이는 건 이번 주 안으로 빠를 수 있지만 실질적인 관계 회복은 다음 달 중순까지 길게 보셔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평일 낮 시간보다는 일주일에 피로가 몰려오는 일요일 늦은 밤이나 월요일 새벽처럼 감정이 이성을 앞지르는 취약한 시간에 연락이 닿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벽돌을 한 장씩 쌓는 마음으로 기다리셔야 하는 흐름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마지막 조언으로 달 카드가 떴어요.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와 위로를 동시에 건넵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결과를 보려 하지 마세요. 안개 속에서는 길을 잃기 쉽습니다. 달 카드는 불안과 혼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진실을 의미해요. 상대방이 연락해 오더라도 그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지, 이 관계의 끝이 어디인지 당분간은 명확히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제외하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조언은 이겁니다. 불안함조차 이 과정의 일부임을 인정하세요. 지금은 억지로 정답을 내리려 하지 말고 여러분의 직관을 믿으세요. 달빛 아래서는 모든 게 왜곡되어 보일 수 있으니 상대방의 달콤한 말이나 본인의 일시적인 외로움에 휘둘리지 말고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조금 더 자신을 관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혼란스러움을 견뎌내는 인내심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입니다. 네, 3번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에 나온 달 카드처럼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막막하고 불안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달은 매일 밤 모양이 바뀌어도 결국 제자리를 지키면서 밤길을 비춰주죠? 지금의 혼란함도 결국 지나갈 시간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정답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오늘은 그저 안개 속에 잠시 멈춰서서 지친 숨을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개가 걷히면 생각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아름다운 길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4번 카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터져나오는 감정을 아주 눈물겹게 억누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지? 아니, 난 내 자리를 지키면서 버틸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싶으면서도 난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거야. 라면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다짐하고 계시네요.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가진 자존심과 마음의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있어요.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거야. 내 가치를 깎아내리면서까지 구걸하고 싶지는 않아. 라는 생각이 든 모습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그 단단함은 사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에 가깝습니다. 왜 나 혼자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버티고 있어야 돼? 라면서 외치고 싶지만 그마저도 자존심 상해서 꾹꾹 눌러담고 있는 상태네요. 이 카드는 여러분이 지금 아주 강인하게 잘 버티고 있지만 그만큼 내면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애잔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속마음은 아주 반전이 있네요. 킹 소드가 떴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에게 아주 냉정하고 차가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 우린 안 돼, 끝난 거야 라고 단호하게 말했거나 혹은 무서울 정도로 이성적인 척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주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죠. 하지만 그 차가운 킹 소드의 갑옷 안에는 태양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참 미칠 노릇인 거죠. 머리로는 끝내야 한다고 칼을 휘두르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했던
그 순수하고 즐거웠던 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랑 있을 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이었어. 라는 사실을 이 태양 카드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차가운 얼음 왕국 군주처럼 굴면서 속으로는 아이처럼 여러분과 다시 깔깔거리며 웃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뜨거운 감정을 이성으로 억누르느라 내적 갈등이 폭발하기 직전인 상태입니다. 차가운 말 뒤에 숨겨진 뜨거운 그리움, 그 이중성이 이 사람을 더 괴롭게 만들고 있네요. 무의식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이 왜 그렇게 겉으로 여유로운 척하는지 답이 나옵니다. 무의식에서 이 사람은 나 혼자서도 충분히 멋지게 살 수 있어. 난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 라면서 본인의 자존감을 억지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없이도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조차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무의식은 우아한 정원에 만족하지 못하고 담장 너머 여러분의 소식을 궁금해하면서 발을 동동 고르고 있어요. 오늘 뭐 입었을까? 새로 올린 사진은 무슨 뜻일까? 라면서 여러분이라는 새로운 모험에 다시 뛰어들고 싶은 초보자의 열정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 완벽한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 척 하고 있지만 무의식은 이미 여러분의 SNS를 수십 번 들락날락하면서 언제든 다시 불타오를 준비를 마친 아주 서툰 정찰병 같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연락이 올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분 아주 냉철한 척 다가와서 결국은 뜨겁게 진심을 터뜨릴 겁니다. 킨소드는 칼을 든 여왕이죠. 연락이 올 때 매우 딱딱하고 차가울 수 있습니다. 줄 게 있어서, 물어볼 게 있어서 같은 아주 공적이고 냉정한 핑계를 대면서 올 거예요. 하지만 그 연락의 결과는 태양입니다. 밝고 긍정적인 과양으로 터집니다. 차가운 껍데기를 뚫고 나오는 결국 숨길 수 없는 밝은 에너지예요. 처음에는 아주 사무적으로 연락을 해놓고는 막상 대화가 시작되면 본인도 모르게 예전처럼 즐거워하면서 마음을 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행동력 자체는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연락이 단순히 안부를 묻는 수준을 넘어서 두 사람 사이의 오해를 풀고 다시 환한 햇살을 비추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칼을 내려놓고 연락하게 되는 진짜 이유가 뭘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내 사람, 내 공간에 대한 지독한 집착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다른 누구에게도 뺏기기 싫다는 그 소유욕이 이성을 이긴 겁니다. 너를 잃는 건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일이야 라는 위기감이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는 그 풍요로운 사랑과 모성의 따뜻함을 도저히 대체할 곳을 찾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누굴 만나봐도 너만큼 나를 품어주고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은 없더라 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즉, 이 사람의 연락의 이유는 여러분이라는 존재의 압도적인 가치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여러분이라는 풍요를 되찾는 것이라는 아주 현실적이고 본능적인 계산이 선 거죠. 이 사람에게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또는 멋지고 소중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보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연락 이후의 흐름은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3번 왕드는 미래를 향한 확장과 재회를 의미하지만 그 과정에서 9번 수드라는 심리적 압박이 뒤따릅니다. 재회가 시작되어도 여러분은 또 헤어지면 어떡하지? 상대가 또 변하면 어떡해? 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면서 괴로워하실 수 있어요. 축제 같은 재회 뒤에 숨은 그 불안함을 잘 다스려야 하는 흐름입니다.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은 날짜를 꼭 집어드릴게요. 3일 뒤 혹은 3주 뒤가 골든타임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다음 달 초순에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들어와 있어요. 상대의 연락은 아주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하게 올 것입니다.
특히 화요일이나 수요일 밤 9시에서 11시 사이처럼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시간에 상대방이 먼저 손을 내밀 가능성이 높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차분하게 기다려보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조언으로 8번 소드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아주 뼈 때리는 조언을 합니다. 당신을 가두고 있는 그 칼들은 사실 땅에 박혀 있을 뿐이에요. 눈을 가린 안대를 풀고 스스로 걸어 나오세요. 8번 소드는 스스로 만든 감옥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상황이 이래서 안 돼. 상대가 저러니까 난 아무것도 못해. 라면서 스스로를 결박하고 있어요. 조언은 간단합니다. 불안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세요. 상대가 연락했을 때 과거의 상처라는 칼날에 스스로를 가두지 마세요. 안대를 벗고 주변을 둘러보면 생각보다 탈출구는 아주 가깝고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상대방이 연락이 왔을 때 너무 복잡하게 계산하거나 미리 겁먹지 마세요. 그 칼들은 여러분을 찌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개만 들면 언제든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자신의 힘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네, 4번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조언 카드처럼 혹시 지금 스스로 만든 생각의 감옥에 갇혀 계시지는 않나요? 여러분을 묶고 있는 끈은 생각보다 헐겁고 눈을 가린 안대는 언제든 벗어 던질 수 있습니다. 상대의 연락이 왔을 때 그 용기를 가로막는 건 과거의 아픈 기억들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안대를 풀고 여러분을 비추는 태양의 빛을 따라 걸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자유로울 자격이 있고 다시 행복해질 힘이 있으니까요. 오늘 밤은 부디 무거운 걱정 내려놓고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